답변은 위원장 권한으로. 국민의힘이 반발하지 않으면 2분간 더 쓰세요. 2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쓰세요, 2분 정도. 7분 드리세요. 예? 잘 말씀 좀 바로바로 들어야지. 예. 후보님 오후 늦게까지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네. 오전에는 좀 죄송했다는 예, 말씀 드리고 아닙니다. 싶습니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오면 긴장을 하게 되고 의원들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각자 정치적 입장에서 후보자에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오후가 되니까 많이 좀 긴장이 정말 풀리셨는지 답변을 충실히 또 아주 요령 있게 잘 피해가면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자, 아까 우리 김영민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될 때 이것이 배상이냐 보상이냐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일반론적으로 뭐 그 탄핵이 법적으로 정당한 탄핵이었다고 판단되나, 그것이 기각됐다면 일반론적으로 보면 보상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형사 보상이 형사보상의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사보상의 개념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가지고 그것이 뭐 문제가 됐다고 이제 지적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탄핵을 남용했다고 볼 정도로 탄핵 소요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이 됐다고 해서 탄핵이 됐어요. 만약 그게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면 이거는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하나 기각됐다는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남용이라는 그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국가 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남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물론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우리 22대 국회가 들어와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그 뉴스 내용 중에 하나 보면 특검 정국, 탄핵 정국, 이거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22대 국회 3개월 동안 특검과 탄핵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 76년간 발의된 탄핵안이 38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한 거의 50% 가까이 요 1년 반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18건 중에서 검사 탄핵안이 11건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 불법행위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심각하게 위협에 빠져질 정도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앞으로 가보세요. 요 앞에.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한 뉴트 깅리치라는 연방 하원 의장 아시죠? 공화당. 정확하게는 들어보셨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공화당 중에 굉장히 강성 공화당원으로서 빌 클린턴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도한 분인데 그렇게 강성인 사람도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 조사를 하려면 여러 번 반복된 중범죄가 있어야 된다. 가십성 스캔들이 아니라 명확히 확인된 일련의 중범죄가 법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다. 탄핵과 조사 심의는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또한 가능한 한 초당파적, 비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탄핵이 자칫 법과 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어떠세요? 전적으로 공감 가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가십성 스캔들이 아니라 명확히 확인된 일련의 중범죄, 또한 초당파적, 비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탄핵제도의 원리, 미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 중에 김용철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우리 이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와의 관계 중에서 탄핵 사유로 된 것은 뭐냐면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되는 그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장시호 씨에게 이재용에 대한 불리한 증언의 내용이 잡힌 증언 내용들을 암기시켰다. 그래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소위 말해서 형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그 내용대로 12월 11일 날 항소심 재판장에 가서 그 교사받은 내용대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구치소까지 갔어요. 구치소까지 가서 12월 6일 날 장시호 씨가 과연 구치소에 입감한 이후에 특검 사무실에 갔는지 확인하는 확인을 여야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시호 씨는 구치소에 입감된 후에 특검 사무실로 가서 조사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까지 김영철 검사의 특검 사무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증 교사와 관련된 객관적 범죄 혐의가 전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가 그 후 한 2년 뒤에 서로 간에 카톡을 했는데 오빠 검사 뭐 하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빅리치가 말한 가십성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날 탄핵 사유, 그날 위증 교사했던 그날 장시호 씨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 그럼 위증 교사했다는 탄핵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이 탄핵 소추를 유지한다? 이러면 저는 이것은 탄핵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주장한 측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기는 곤란하십니다. 네. 그러나 탄핵이 그렇게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줘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7분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7분 사용해도 자, 가급적이 7분을 주시고 7분을 제가 저한테 주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 맞습니다 라는 답변만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